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장선영. 그의 25년 지기, 남사친이 아닌 그냥 친구, 한의학 박사 조백건입니다. 요즘 성조숙증 걱정하시는 어머님들 많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많이 너무너무 많아. 물어보시죠? 너무너무 많고 여자아이를 둔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갈 때쯤 되거나 한 2학년 정도 되면 꼭 물어보시는 꼭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음. 이렇게 아이가 같은 반에 아이가 있으면 음. 좀 누가 뭐 그런 검사를 다닌다더라 맞아, 이제 맞아.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면 들으신 게 있지. 퍼뜩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조숙증 아닐까요? 근데 음. 사실 일부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집도 있고, 만약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집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맞아. 성조숙증이 뭘까요? 네, 똑똑 박사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주세요. 정의 자체는 너무 간단하니까 네. 2차 성징, 그러니까 사춘기가 언제 나타나냐를 기준으로 그쵸. 해가지고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가슴 발달, 뭐 9세 이전에 초경, 그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세 이전에 고환 사이즈가 4cc 이상인 경우에 얘기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어머님들이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가슴 몽우리, 유방 몽우리인데 어머님들은 그 유방 몽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좀 봉긋해진 거를 올라온 거를 몽우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이 친구는 더 빨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살이 좀 있으면 살집이 있으니까 긴가 민가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서 또 시기를 놓쳤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환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음모가 사실 좀 더 있다가 훨씬 나타나잖아요. 뒤에 나타나지. 근데 그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머릿속에서는 사춘기란 음모가 보여야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은 아까 여자아이들은 8세, 남자아이들은 9세 전에 유방 몽우리 단추처럼 생겼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진짜 딱딱한 이런 좀 쫀득쫀득한 젤리가 들어가 있는 느낌? 약간 단추 같은 그런 납작한 게 이렇게 몽우리가 진짜 만져지는 거고요. 그 아직 거기서 더 발달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봉긋하게 나오는 거게 되거든요. 남자애들은 고환 크기 직경 한 2.5cm 이상 되면은 맞아. 4cc 이상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백건 원장님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서 성조숙증 치료받는다는 친구들 만난 적 있어요? 없었죠. 남자친구여서 더 그런가? 그치. 남자는 뭐 이제 비율로 보면 여자아이들이 9라고 하면 남자가 1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남자 쪽 성조숙증은 조금 더 안 좋은 쪽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다녔지? 80년대인가? 그때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정교에 한 명 정도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를 쉬고 가서 무슨 주사를 맞고 온다더라 이런 게, 그러니까 정교에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한 반에 뭐 모르겠지만 한두 명 그치. 이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사 맞고 있는 것 치료하는 같아. 친구들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거죠. 뭐 이게 정확한 원인을 얘기해 드리면 좋겠지만 정확하다라는 거는 없죠. 그런데 그쵸. 이제 의심할 수 추정되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첫 번째는 가족 능력.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 때도 그렇게 빨리 컸는데 빨리 발달했는데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랬던 가족력이 있거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영양. 그러니까 영양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만 맞아요.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플라스틱 계통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 자체가 성 호르몬하고 유사한 처럼 호르몬을 유사하게 유사하게 작용해서. 작용을 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성조숙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제 빛, 매스미디어라든지 이게 노출되는 거에 의해서도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논문상으로 좀 많이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체중. 맞아요. 출생 체중이 또 적었을 때 이제 초경을 일찍 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생 체중이 적은 아이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천천명력 같은 되게 얘기죠. 억울한 거예요. 저도 조금 작게 나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막 이렇게 4kg
우량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왠지 더 빨리 커버릴 것 같아요. 커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느리게 사춘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아까 저체중 출생아라고 말씀하셨는데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들은 태어난 것도 작게 태어났는데 사춘기도 빨리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의외로 모르고 별로 있었던 잘 모르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 가족력이 있고 출생 체중이 관여를 하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뭐 초경을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초반, 4학년 이때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되게 빨리 한 그치.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혹시 우리 딸도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맞아. 근데 그 아이가 또 체중이 되게 적게 태어났다. 그래도 걱정해야 되고 살집이 또 살집이 있어도 또 걱정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비만인 아이면 사실 뼈 나이가 빠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여자애들은 여자아이들은. 정말 관계가 되게 많아서 그런 애들도 한 번쯤은 오셔서 뭐 검사를 받아볼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상담 되고.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떤 아이든지 꾸준히 성장이랑 체중을 체크를 해나가면 이게 아이가 뭔가 몸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날 때 티가 우리가 나지. 알 수 있죠. 맞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년에 크는 키가 일정하고 체중이 일정한데 이렇게 곡선이 가다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간다. 그럼 뭔가 몸에서 변화가 조금 있는데. 변화가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 아이는 살이 쪄서 가슴이 나와 보이는 거여가 아니라 그게 진짜로 가슴일 가능성이 높은 그치. 거잖아요. 사춘기 증상일 수 있는. 그래서 맞아.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음,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음, 별일 없어도 별일 없어도 오셔서 체크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의심되는 원인들이 있었으니까 이것들을 최대한 이제 피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의 비만도가 어떤지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비만도라고 하는 건 키 몸무게의 비율이니까 이 관계를 좀 잘 봐주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다, 뭐 부모님 어머니가 또 일찍 자라셨다, 뭐 일찍 초경하셨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제 초등학교 전후 정도에 해가지고서 뼈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권해볼 만하고 그리고 얘기했던 환경 호르몬의 노출은 워낙 이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뭐 플라스틱 뭐 데피거나 할 때 이런 때 잘 살펴보시고서 이렇게 그쵸. 주문하고 사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사실 수면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휴대폰 얘기가 나오고 늦게 자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이 너무 늦게 자면 그것도 그러니까 성도 수준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성조 숙증뿐만 아니라 성장에 먼저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제 수면 시간도 중요하고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서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일주기 리듬을 보면 뭐 예전에 우리 내경에 사기 조신대로 예상치 못하게 또 사기 조신대로 보면 전문 뭐 이제 지식을 뽐내시는데 이제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맞아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일어나고 뭐 일찍 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는 그냥 해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몸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두워지면 잘 준비를 하고 해야 하라는 되는데 건데 요즘은 뭐 웬걸 그러니까요. 등도 발달됐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미디어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을 깨트리는 경우에 뭐 비만도 잘 생기고 당뇨도 잘 생기고 한다라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서 눈을 떠줘야지 되는데 이게 보통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우리 몸이 기억해서 그냥 이 외부 환경 없이 나는 24시간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에서 25시간 그 사이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음으로써 한번 리셋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다시 0점 조정하듯이 맞아요. 리셋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가 뜨면 같이 움직이고 뭐 밖에 나가서 산보도 하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늘 얘기하지만 사실 바른 생활을 해야지 되는 맞아. 거거든요.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먹고 그다음에 기름진 거 너무 안 먹고 인스턴트 많이 안 먹고 저녁에 핸드폰 적게 하고 일찍 자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못하지만 자식만은 우리 아이들 많은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게 사실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스케줄이나 공부 이런 걸 좀 챙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생활상의 어떤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사실 한의원에 오는 게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 의미도 있지만 아이가 6개월 동안에 키가 얼마나 컸는지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 이제 한의사랑 상의를 해야죠. 하고 또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어머니랑 얘기하면 주로 이렇게 다툼밖에 맞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또 짜증도 많이 부릴 나이가 그쵸. 가까워지니까. 그래도 그 하마 선생님들이 한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걱정해주면서 요 사이에 너무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뭘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볼 수 있을까? 좀 뻔한 내용 같아도 그래도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치.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그래도 또 잘 받아들이는 엄마 것 같아요. 말보다는 우리 말이 조금 더 먹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규칙적으로 주치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검사 시기와 치료 시기를 잡아야 한다면 그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어색해.